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상담가 선생님께서 전해드리는 내용,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특허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0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8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우수한 모의고사, 논술 전형, 진로와 전공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 고려대 경영대학 논술 전형, 연세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되기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아, 우리 학생. 우리 6월 모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준비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학생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국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 부분도 오늘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금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담은 김병엽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김병엽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시죠? 네. 예, 잘 됐습니다. 네, 김병엽 선생님, 우리 학생의 좀 간단한 특징 그리고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우리 학생은 특허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심리학이나 경영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평균 3.06인데 수능의 성적은 그 국수영답 등급 평균 기준 1.88 등급으로 그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해 그 수능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또 수학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 원점수 100점으로 수학 영역 성적 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비교과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희망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보다는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학생입니다. 예. 네, 그러면 김용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수시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셨는데 지금 내신을 보면은 수시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잠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에 60을 준 이유는 2016 수시 분석 자료를 보면 고려대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의 경우 인문계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2.11등급이었고 심리학과의 경우 2.3등급에서 경영학과의 경우 학생부 교과 1.82에서 2.76등급에서 서울 지역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논술 전형으로 주로 합격하는 평균 수치보다 우리 학생의 성적이 조금 모자라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적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와 논술 실력이 당락을 결정하므로 합격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7 고려대 일반 전형 최저 학력 기준은 경영, 정경대학,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인문계는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이고 학생이 희망하는 심리학과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예. 경영, 정경대학, 자유전공학부는 3개 등급합 5, 한국사 3등급 이내로 학생이 희망하는 경영학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3월 성적은 3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한국사 2등급, 4월 성적은 3개 영역 등급합 4.5 한국사 3등급 이게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 또 2016 수시 분석자로 연세대도 인문계 합격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이 2.64. 그다음에 2017 연세대 일반 전형 인문사회 계열의 수능 최저는 4개형 탐구 한 과목의 등급합 6인데 그리고 한국사 3등급인데 학생의 3월 성적은 4개 합 6, 한국사 2등급, 4월 성적 4개 합 7, 한국사 3등급 이게 소폭 모자라지만 수능과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60%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정시는 모의고사는 한 1.8등급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정시 경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셨어요. 그럼 예.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40을 준 이유는 그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실제 수능은 차이가 있는데 그 졸업생의 진입 현상과 재학생의 이탈 현상입니다. 앞서도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졸업생 14만 명, 재학생 7, 8, 9등급 성적을 받는 4만 명이 이탈에 내가기 때문에 그 전국연합학력평가보다 실제 수능의 점수가 하락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의 정시를 진단할 때는 4월 기준으로 100분위의 하락폭을 좀 반영해서 그 하락된 100분위 수치를 기준 전년도 수능 표준 점수를 찾아서 전년도 배치점을 기준으로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진단할 때
고려대 경우 학생의 표준 점수는 반영 비율에 따라 국수형은 28.6%, 사탐은 14.2%라서 512.6이라는 성적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년도 고려대 심리학과의 배치점은 527점, 경영학과 배치점은 532점으로 심리학과는 14.4점, 경영학과는 19.4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연세대도 말씀드린 방식으로 국수형 28.6%, 사탐 14.2%라는 반영 비율을 고려해 성적을 산출하면 510.6이랑 같은 수치가 나오는데 전년도 연세대 심리학과 배치점이 528.0으로 15.4점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다소 합격 가능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6월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졸업생 진입이 되고 수능 볼 때는 또 최하위권 학생들은 빠져나가죠. 이제 이탈 현상이 예.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자료를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유리한 전형 1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논술 실력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한 5년 동안 동일한 출제 경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학의 맞춤식 논술 실력을 길러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저학력 기준의 만족 여부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중한 학과 선택인데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소서, 추천서 혹은 면접 등 특정학과 합격 준비를 위한 꽤 오랜 시간의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은 그런 서류 준비나 면접 준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 마감 시간 5분 전에 학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자가 많은 학과보다 적은 학과를 선택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학생은 연세대 4개 영역, 탐구한 과목 등급합 6, 한국사 3등급 이내, 고대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라는 조건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변호사와 최종 로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과에 대해 융통적인 생각을 예, 가질 그렇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연세대 맞춤, 고려대 맞춤 논술 실력의 확충과 수능 국어 영역의 안정적 등급 달성을 이룬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학생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은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있는데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어떤 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있나요? 고려대 자전과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담을 준비하면 저도 최신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로스쿨 재학 중인 제자에게 전화를 해서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약해서 질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무슨 학과를 진학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로스쿨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과보다 상경이나 이과 계열을 로스쿨에서 선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신 대학교가 어디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 및 지방에 있는 로스쿨도 스카이 또는 자교생, 그러니까 자기 학교 출신의 학생들을 대부분 선발하곤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준 높은 학교를 가거나 스카이를 가거나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입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입학 후에는 무조건 학점 관리가 제일 충실해야 되고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로스쿨 활동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리트나 토익 같은 준비는 한 1년 정도만 해도 로스쿨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융통성 있는 태도를 좀 보이시고 논술 전형에서 학과를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2순위 전형은 정시 전형인데요. 수학 영역이 3, 4월 모두 100점이었다는 점, 영어는 1에서 2등급, 탐구는 평균 2등급에서 4월 1.5등급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수능 점수 그 자체의 향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어입니다. 3월에 3등급 100분위 88, 4월 3등급 100분위 85.56으로 학생은 국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어만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학생이 희망을 학교나 혹은 그에 근접한 수준의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대학의 수준을 대대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숭실세종 국민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현재 합격 가능성이 아주 안전하다,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학생의 정시 성적으로 숭실대 경영학과 진학이 안정적으로 이제 진학 가능한 점수였기 때문에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은 전형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우리 선생님 제자분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지금 A4 용지 한가득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학생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논술 실력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 가장 중요한데 우리 친구한테 맞춤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학과를 경쟁력 있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합격 않을까. 가능성 높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네, 중요하죠. 그게 가장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성적에 대한 분석 해볼게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 어떤가요? 예,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3, 수학 나영 1등급, 영어 2, 한국사 3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1등급으로 평균 1.88등급입니다. 3월과 4월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 유지, 수학 나형도 1등급 유지, 영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사탐은 평균 2등급에서 1.5등급으로 향상됐는데 세부적으로 사회문화는 3에서 1등급으로 향상, 생활과 윤리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사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4월 기준으로 고대 경영대학 합격을 위해서 4개 영역 100분위 합 395 내외, 심리학과 합격을 위해서 392 내외, 연세대 심리학과 합격을 위해서는 100분위 합 393 내외의 성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수능 점수 향상이 필수적인데 학생이 수시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또 정시와 관련해서도 학생이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능 영역, 국어 영역의 향상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 앞서서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을 본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학생 이제 모의고사 전략과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국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능의 하락과 수치를 통계적으로 감안한 학생의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숭실대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다소 합격 가능성이 안정적인 대학이었습니다.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영어 영역이 1에서 2등급 사이에서 널뛰기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 영역의 안정된 1등급 달성이 필요하고 영어는 한 문제 풀이 시간이 대략 50초에서 1분 정도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청소 시간, 쉬는 시간 등의 짜투리 시간을 치열하게 아끼는 것만으로도 성적 향상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보다 큰 문제점은 국어 영역입니다. 네. 학생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일주일에 국어 공부는 며칠 정도 하나요? 3일 정도. 네, 그럼 또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루 시간은 제법 많은 편이네요. 근데 만족할 만큼의 국어 성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보통 주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부 시간의 부족인데 주 3회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학생의 목표 점수를 달성하려면 주 5회 이상 이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공부 방식의 잘못된 고집입니다. 첫 번째에서 말한 시간상의 부족을 인식하고 시간과 횟수를 늘렸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그 공부 방법의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잘못된 공부 방법 때문에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데 1단계는 국어 세부 영역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 크게 5개의 영역이 있는데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면 각각 화법에서 몇 문제 중 몇 문제를 맞췄다, 문법에서 몇 문제 중 몇 문제를 맞췄다 하는 정답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률이 제일 낮은 영역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2단계로는 이제 그 특히 정답률이 낮았던 대목에서 사고구술법이라는 걸 통해 문제풀이의 오류를 좀 줄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구술법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말해보는 건 아니면 모두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학생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내가 문제를 풀 때 1번 보기를 답으로 하고 3번 보기를 답이 아닌 걸로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이유까지를 말해보면 학생은 못 느끼고 있지만 거기서 답이 아닌 골라내는 중간 과정과 답인 걸 골라내는 중간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국어 선생님이나 국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물으면 너 여기서 이거 잘못했잖아, 여기서 이거 잘못했잖아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좀 한 2개월 반 내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하면 분명히 점수상에 향상이 있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못했구라는 걸 깨우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국어 학습법 얘기하시니까 완전 학교 같아요. 빠져드는데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게요. 선생님. 네,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말하면 수학 2.5등급, 영어 2.78등급, 사회 3.09등급, 국어 3.68등급으로 평균 3.06등급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 추이는 국어 4434로 2학년 1학기 소폭 상승 후에 2학년 1학기 하락했고 수학 2233으로 2학년 시기에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2333으로 1학년 2학기에 하락해 꾸준히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은 교과 성적의 중요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학년 1학기인 지금부터 학생부 교과 성적을 무시해도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다수 합격자들의 합격의 그 경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다수 합격자들에게 3학년 1학기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경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2학년 시기까지의 그 학생부 교과 중간기말고사와 3학년 시기의 중간기말고사의 패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3학년 시기는 보통 EBS 교재가 시험 범위가 돼서 수능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2학년 2학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문제들만 출제할 때는 경우가 다르게 되죠.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봤다면 수능 그 자체의 점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3학년 1학기에도 수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중간 기말고사를 잘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같이 가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먼저 김명엽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맑음은 자율 활동이 있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진로 활동, 비는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뭐 전체적인 그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향상 그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비교과 활동은 좀 약해 보이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의 경우 1학년식의 1학기 학급 회장과 학교 학생의 지도위원, 2학년식의 1학기 학급 부회장과 학생의 임원으로 그 학급 임원도 2회, 2년간의 학생의 임원 경우 이것과 관련된 자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상과 진로를 구름으로 평가했는데 1학년식이 총 3건, 교과 관련 1건, 비교과 2건, 2학년식이 총 10건, 교과 관련 1건, 비교과 9건인데 그 교과 관련된 수상은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고 말씀드렸던 수학 경시대회만 있고요. 나머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과상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되면 비교과와 관련한 활동상에 의미 없는 상이 없지 않습니다. 뭐 인문학 10분의 자율동아리 있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에 우수한 평가를 받기에는 다소 많이 모자라는 상황임을 시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로활동의 경우 1학년 시기에는 공통,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체 혹은 학급에서 전체가 받았을 만한 공통 문구만 있고 수학과 문학을 제일 잘 살 수 있는 직업으로 특허 전문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1학년식이 기재되어 있고 2학년식에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학적 자리 우수하다고 말했는데 3등급을 받고 있고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말한 2학년 때는 그 국수영탐 평균 등급 3.06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자의 입장에서 입사관이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문구라고 저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에서는 1학년 때 중국어 회화반, 과학 독서 동아리만, 2학년 때 진로 탐색하는 카르페 디엠이나 자율 동아리 팀장까지를 했는데 그 학생부 내용상에 있어서 우수한 문구들은 별로 찾기가 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봉사는 학교 봉사를 위주로 했고 개인 봉사는 딱 8시간인데 2일 동안 시설 업무 보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봉사에서 그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3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이 필요한데 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었고요. 독서는 1학년식이 총 6권, 2학년식이 총 1권, 2학년식의 1권은 제법 자세한 문구로 개인 평가가 있었지만 전체 권수가 7권밖에 되지 않고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경영이나 진로 쪽에 관련된 독서는 1권밖에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함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재 부족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초점을 두기보다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에 초점을 맞추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해 보이는 면이 많습니다. 네. 자, 성적과 비교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망으로 고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 2지망으로 고려대 경영대학 논술 전형, 3지망으로 연세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이 되는데 이 중 그 연세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을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진단해봤습니다. 네. 예, 그럼 연세대학을 주목할 대학으로 뽑아주셨는데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까다로움 때문입니다. 4개 영역 등급 합 4, 탐구 한 과목이어도 이거보다 3개 영역 그 2등급
이란 그 고대 조건보다 최저 통과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논술 시험 그 자체의 성적으로 자원을가리 합격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학과에 대해 융통적인 태도를 학생이 수용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네.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네.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연세대에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도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점 4개, 비교과는 5개, 수능 준비도는 4개입니다. 비교과에 왜 별점 5개를 다 줬느냐? 네. 연대 비교과는 출결의 경우 무단결석 3일 이하면 만점, 봉사의 경우 5개 학기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인데 우리 학교는 우리 학생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만점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5개를 준 거고요. 연세대 사정관의 말로는 연대 논술 지원자 합격자 중에 그 비교과를 위해서 감점을 당한 학생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그 논술 전형의 특징하고 도전 가능성도 아울러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17 기준으로 모집 인원 10명, 2015년 경쟁률 63.7대 1, 2016 62.1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70, 교과 20, 비교과 10인데 학생부 교과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점수 차이는 0.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비교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논술 시험은 120분에 2문제 정도 천자 내외의 문제가 제시문 3개에서 5개 중에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 논술형, 수리 통계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최저는 말씀드린 대로 탐구한 과목의 4개 등급합 6, 한국사 3등급이었고요. 그 입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2016 그 4월 달에 연세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단과대별로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문과대 경쟁률이 45.9대 1, 충원율이 104.3대 1입니다. 충원율 100이라는 얘기는 예비번호 1번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110 정도가 됐다 그러면 10명 중에 예비번호 1번은 붙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국어 유형별 합격률에서 일반고가 대략 60, 외고가 이제 대략 25 정도가 있었고 수능 자격 기준 적용에 즉 수능 최저를 만족한 후에 실질적인 경쟁은 문과대가 11.9대 1, 신과대가 1.6대 1, 스포츠 레저가 5대 1 등으로 편차가 제법 있었습니다. 인문계열 합격자의 교과 성적 평균은 3.03이었고 인문계열 합격자의 논술 성적 평균은 73.6점이었어요. 지원자는 60.1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과대별로 이렇게 학과로 공개 안 했다는 얘기는 학과로 공개했을 때 대학 연세대 입장에서 낮아서 이제 좀 꺼려지는 학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선호학과를 잘 선택한다면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그 기대해 볼 만한 대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선생님들 덕분에 알 수 있었고요. 오늘 이 하루가 제 인생의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학생 말 너무 잘하는데요. 예. 이 학생이 아나운서 그러게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중앙대 인문대학 정시 전형 나군, 그리고 고려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 꼽아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잘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 앞으로 이제 수능까지 200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성적 향상 이뤄서 꼭 원하는 바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오늘은 2명의 학생과 상담 나눠봤습니다. 이 대입의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 말대로 오늘이 특별한 하루가 됐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하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우리는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죠. 실질적인 이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네. 돌직구가 막 난무하고 네. 이런 방송이고 또 우리 아마 상담을 받아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개인적인 제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저희 애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들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방송 많이 보시고 입시
전략 잘 세워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백승환 선생님, 김영엽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서울대 통계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 세종대 건축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